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좀 무거운 주제긴 한데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외래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진료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 이제 끝났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죠.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 선생님, 어제 손주 돌잔치였어요. 근데 제가 2층 식당까지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손주 안아주고 싶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안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누라가 울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다리 근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검사를 해보니까 근감소증 초기 단계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한 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 이거 진짜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다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왜 다리가 중요한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다리 힘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건 맞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예요. 제대로 관리하면 90세까지도 튼튼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60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40세부터 매년 근육량이 약 0.8%씩 감소한다고 해요. 0.8%면 별로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40세에 100이던 근육량이 60세가 되면 84로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76이 되고요. 20%가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70세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요. 매년 1.5%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리 근육은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리 근육이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첫째, 몸을 지탱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게 무너지면 서 있을 수도 앉을 수도 없어요. 둘째, 균형을 잡아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낙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셋째,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넷째, 신진대사를 높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돼요. 살도 덜 찌고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리 근육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두 번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질문 1.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로 짚고 일어나시나요? 이거 은근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리 근력이 정상이면 팔 안 쓰고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질문 2. 계단 오를 때 난간을 꼭 잡고 오르시나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난간을 잡는다면 이미 다리 근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질문 3.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쉬고 싶으신가요? 예전에는 30분씩 걸어도 괜찮았는데 요즘 10분도 버티기 힘들다. 근력 저하 신호입니다. 질문 4. 문턱이나 작은 턱에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하시나요? 이건 근력도 문제지만 균형 감각도 떨어진 거예요. 질문 5. 양말 신을 때 한 발로 서 있기 힘드신가요?
한 발로 10초도 못 서 있다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나 5개 다 해당되는데요? 걱정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요? 세 번째,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작년 9월에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딸이 모시고 왔는데 보행기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진료실 들어오시는데 10걸음 걷는데도 숨이 차서 중간에 2번이나 쉬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하셨어요? 선생님, 저 2년 전만 해도 혼자 시장도 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72세 나이에 근육량이 85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관절은 괜찮았고 뼈도 생각보다 튼튼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3개월만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겠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방한 건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10분 운동하고 하루 30분 걸으시고 단백질 챙겨 드시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오셨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뭔가 다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좋아지고 계세요. 한 달 뒤 할머니는 보행기 대신 지팡이 하나로 오셨어요. 2달 뒤 지팡이 없이 딸 팔만 잡고 오셨고요. 그리고 3달 뒤 할머니 혼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하시는 말씀. 선생님, 어제 손주 유치원 가는 거 혼자 데려다 줬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할머니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누구나 가능해요. 네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하는 다리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까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하루 딱 15분이면 됩니다. 운동 1. 앉았다 일어서는 의자 스쿼트 하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단, 팔을 쓰지 않고요. 처음엔 팔을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점점 팔 힘을 덜 쓰는 걸로 연습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이 운동 하나가 허벅지 앞쪽 근육대 퇴사두근을 제일 잘 키워줍니다. 횟수는 처음엔 5번, 익숙해지면 10번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총 3번 하시고 포인트는 천천히, 빨리 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 2.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예요. 벽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짚고 서세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이게 종아리 근육 운동인데요. 혈액순환에 진짜 좋습니다. 다리 붓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해요. 횟수는 20번이고 하루 3번 하시고 포인트는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보세요. 발끝으로 서는 느낌으로요. 운동 3. 한 발로 서는 균형 운동이에요.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로 버티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도 중요하지만 균형이 더 중요해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시간은 처음엔 10초, 익숙해지면 30초 하시고 양쪽 다리 각 3번씩 하시고 포인트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균형 잃으면 바로 내려놓으세요. 운동 4. 누워서 다리 들기예요.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45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3초 버티고 내립니다. 허벅지 앞쪽이랑 아랫배 근육에 좋아요. 횟수는 각 다리당 10번씩 하루 2번 하시고 포인트는 무릎을 쭉 펴고 하는 거예요. 운동 5. 제자리 걷기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걷는 겁니다. 근데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면서요. 팔도 같이 크게 흔들어 주시고요. 마치 행진하듯이요. 이게 은근히 운동량이 많아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다리 전체 근육을 쓰게 됩니다. 시간은 2, 3분씩 하루 3번 하시고
포인트는 음악 틀어놓고 하면 더 재미있어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5가지 운동을 다 합쳐도 15분 안 걸립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매일 해야 돼요? 네, 매일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처음부터 매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5일만 해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중단하고 다음날 강도를 낮춰서 다시 시작하세요. 5번째, 걷기의 마법이에요. 운동도 중요한데요. 사실 가장 좋은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에이, 걷기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대로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걷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슬슬 걷는 거랑 제대로 걷는 거랑 완전 달라요. 제대로 걷는 법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시간 정하기예요. 하루 최소 20분, 할 수 있으면 30분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요? 아니에요. 10분씩 3번 나눠도 괜찮아요.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 이런 식으로요. 2단계는 속도 조절하기예요. 산책 속도는 운동이 안 돼요. 조금 빠르게 걸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요. 의학 용어로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약간 숨이 차는 속도입니다. 3단계는 자세 잡기예요. 고개는 들고 정면을 보시면서 어깨는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드시고 보폭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크게 하시면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하세요. 4단계는 코스 선택하기예요. 평지만 걷지 마시고 가끔은 오르막길도 걸으세요. 계단도 좋고요. 오르막은 평지보다 2~3배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보다 걷기가 낫습니다. 진짜예요. 무릎이 아파서 소염진 통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약보다 제대로 걷는 게 훨씬 효과 좋아요. 6번째,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다리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있어야죠. 그 재료가 뭐냐? 바로 단백질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며? 소화가 안 돼서, 이 빠져서 씹기 힘들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단백질을 안 드시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떡하냐? 단백질 섭취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면 72g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계란 한 개에 약 6g, 두부 반모에 약 10g, 생선 한 토막 80g에 약 15에서 20g 정도 들어있어요. 고기 드시기 힘들면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계란 2개 드시고, 점심에 생선 한 토막 드시고, 저녁에 두부 한 모 드시고, 간식으로 우유 한 잔에 치즈 한 장 드세요. 이렇게 하면 총 64g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밥이랑 다른 반찬에서도 조금씩 나오니까 70g 정도는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먹지 말고 3끼에 나눠 드세요. 그래야 근육 합성이 잘 돼요. 칼슘도 중요해요. 다리 근육이 아무리 좋아도 뼈가 약하면 소용없죠. 칼슘 많은 음식,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그리고 햇볕도 쬐셔야 해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하루 15분만 팔 걷고 밖에 나가보세요. 7번째, 이것만은 피하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근육 키우려고 운동은 하는데 오히려 다리를 망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 아플 때까지 운동하기예요. 아파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60대 이상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다가 통증 느끼면 바로 멈추세요. 무릎이나 허리 다치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려요. 2. 쪼그려 앉기예요. 화장실에서도, 청소할 때도, 정원 가꿀 때도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무릎 건강하신 분도 오래 하면 문제 생겨요. 대신 작은 의자를 쓰세요. 3. 오래 앉아 있기예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TV 보실 때도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알람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 쿠션 좋다고 푹신한 신발만 신기해요. 너무 푹신한 신발은 오히려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요. 적당한 쿠션에 발을 잘 잡아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새 신발로 갈아 신으세요. 5. 다리 꼬고 앉기예요. 이거 습관 되신 분들 많은데 정말 안 좋아요. 골반이 틀어지고 혈액순환 방해하고 한쪽 다리만 약해져요. 8번째,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제가 아무리 운동법을 알려드려도 병원 가셔야 할 때는 꼭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붉게 변할 때, 그리고 다리에 감각이 없거나 힘이 전혀 안 들어갈 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심하게 아플 때, 그리고 걸을 때만 아프고 쉬면 괜찮을 때, 그리고 다리 색깔이 창백하거나 보라색으로 변할 때 꼭 병원 가세요. 이런 증상은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119를 부르셔도 됩니다. 9번째, 성공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운동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 확률을 높이는 팁을 드릴게요. 팁 1. 운동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시간 날 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아침 7시, 점심 후 1시, 저녁 1시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정하세요. 팁 2. 기록하세요. 달력에 운동한 날짜 체크하세요. 동그라미만 쳐도 돼요. 일주일에 5일 채우는 걸 목표로 하세요. 팁 3. 누군가와 같이 하세요. 배우자, 친구, 이웃 누구라도 좋아요. 같이 하면 재미도 있고 서로 동료도 되고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팁 4.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매일 30분씩 운동하겠다. 는 너무 큰 목표예요. 이번 주에 3일만 해보자. 오늘은 5분만 해보자. 이렇게 작게 시작하세요. 팁 5. 변화를 느끼세요. 2주 뒤, 한 달 뒤, 3개월 뒤 자신의 몸을 관찰하세요. 계단 오를 때 덜 힘든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수월한가?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한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10년만 일찍 알았어도, 5년만 일찍 시작했어도. 근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일찍입니다. 1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께 고마워할 거예요. 그때 그 영상 보고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변합니다. 제가 봤어요. 수백 명이 변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3개월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다리 쭉 펴고 발목 돌리기. 식사 후에 10분씩 걷기. TV 보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거예요. 나 진짜 달라졌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제자리 걸음 해보세요. 무릎 높이 들어서요. 했나요? 좋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은 1분 더 해보세요. 모레는 또 1분 더 하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